보기 전에 알면 좋은 영화 상식, 보고 나서 주고받는 영화 대담. 영화에 관한 온갖 잡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영화 잡지 무비오 톡. 영화에 관한 온갖 잡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영화 잡지 무비오톡. 안녕하세요, 원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레오입니다. 네, 방송에 앞서서 저희 구독자가 드디어 400명이 됐습니다. 네. 오, 네. 정말 한 340명? 이 정도에서 아마 시작했던 것 같아요, 클레오님이랑. 아, 예. 근데 정말 갑자기 60명이 는 거예요. 네, 60명이 늘었어요. 그 주목할 만한 팟에 선정이 되고 나서 아, 네네. 아, 주목할 만한 팟이 아니라 이달의 팟, 네. 이달의 추천 팟에 선정되고 나서 좀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들어봐 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어쨌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니, 저 사실 좀 얼떨떨해요. 이게 네. 네, 대단한 것 같긴 한데 네. 체감은 안 되고 네. 네, 좀 그렇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힘이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이런 기분 좋은 상황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있어요. 일단 네. 먼저 장기적 욜로님이 토이스토리 편에 대한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제 토이스토리 제가 좀 읽어드리면 토이스토리를 클레오님이 스타워즈 좋아하듯 좋아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는 힘들 것 같지만 되게 재밌게 봤다. 예. 같은 이유 때문에 저희 둘과 같은 이유 때문에 다른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토이스토리 4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이건 시리즈물의 숙명이겠죠? 더구나 웰메이드 시리즈라면 더더욱이요. 기존 시리즈와 캐릭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존 캐릭터의 활약이 미비한 것이 무척 아쉬울 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고요. 감자 아저씨 눈이랑 귀 분리해서 쓴 능력 같은 건 토이스토리의 매력이죠. 굳이 토이스토리 4를 대변하자면 새로운 캐릭터를 받아들이고 기존 캐릭터를 떠나보낼 수 있는 것도 그들이 1, 2, 3편에서 말하는 인정, 포용, 이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의를 더불어 새로운 캐릭터에 정감이 가지 않는 거는 캐릭터성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3편에 걸쳐 우디와 그가 사랑하고 그를 사랑해주던 앤디에게 감정이입해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기에 우디에게 마음을 주자는 본의가 싫을 정도겠죠? 저는 3편만큼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 재밌게 봤어요. 주구장창 말하는 주체성은 아마 이번 토이스토리 4가 서사적으로는 정말 마지막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주고받는 슈드비 오케이의 중의적 의미도 너무 좋았어요. 아마 서사적으로는 정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네요. 가능하다면 스피노프로라도 보고 싶습니다. 다른 극찬만 하는 컨텐츠와는 다르게 이번 무비오톡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객관적인 평가가 힘든 사람으로서는 오늘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주 길게 네.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네. 이게 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리즈물이어도 좀 떼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리즈물일수록 더 좀 떼서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영화에 그거 한 편의 그런 완결성? 이런 거를 보고 최대한 앞에 영화들은 좀 배제해서 보려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토이스토리랑 시리즈로 묶어서 보기보다는 그냥 4편은 별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보니까 좀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네. 저는 이제 장기정 욜로님 말씀하신 부분이랑 많이 비슷한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저희랑 생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재밌게 들어주시고 또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그리고 또 정성껏 댓글 남겨주셔서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좀 이런 방송을 만든 게 또 잘했다 보람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은 클레오님 읽어주세요. 아, 네. 이거는 짧아서 제가 리우토팬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무비오톡 팟빵 메인 화면에서 보인다고 출세했다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달의 팟이 돼서 그게 돼서 어떻게 계속 메인 화면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광고 효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계속 들어갈 때마다 잘 보여요. 여러분들에게도 잘 보이시는지 좀 궁금하고 근데 리우토팬님이 원래 저희 부천영화제 같이 안내 가이드 해주신다 하셨었는데 그때 아마 전주편? 그때였어요. 그 이후로 소식이 없으셔서 저희도 어떻게 연락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리다가 내일 모레면 끝나지 않나요?
아니요, 7일이니까 오늘이 7일 아닌가요? 저희 지금 녹음하는 네, 날짜. 7일이죠. 그럼 오늘 끝나요. 아, 9일을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제 7일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좀 늦게 댓글을 봐가지고 저희가 네. 이렇게 못 뵙게 됐습니다. 네, 뭐 근데 영화제는 내년에도 있으니까. 네, 영화제 내년에 있으니까. 네. 아, 근데 어떠셨어요? 부천 영화 다녀오셨어요? 아, 예, 저 월요일, 금요일 갔어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네, 어떠셨어요? 네. 일단 여기는 좀 이제 장르 영화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제 영화 그 선정 중에서 부천 영화제 제 취향이에요. 제가 B급을 좋아해서. 네. 무서운 거 못 보는데 네. 막 아씨 막 눈 가리면서 이러면서 네. 보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대하고 가요. 네. 근데 뭐 올해도 딱 기대치만큼은 봤어요. 근데 기대치가 저는 항상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 꽤 괜찮았었는데 사실 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에 그것도 있고 제가 그리고 부천 영화제 중에서 개봉할 영화가 잘 없어요. 너무 잔인하고 막 이런 좀 네. 제3세계 영화들도 많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좀 공포 영화들을 재밌게 봤어요. 어떤 작품 하나 추천을 해주세요. 딱 하나 하면요. 하나만. 네. 그 영화 이름이 그 감독은 좀 유명해요. 그 필리핀 감독인데 미카엘 레드 감독이 네, 네. 호러 영화로 좀 유명하신 분인데 이번에 신작이 국내명으로는 귀신 상담사? 그다음에 딱 봐도 귀신 나오는 영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무서워요. 제가 못 보거든요. 무서운 거를 잘. 네. 어떤 식이냐면 그 서양식 슬래셔 무비는 제 관점에서 무섭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봐요. 심드렁해요, 사실. 아, 또 팔다리 잘리네 이러면서 보고 일본 귀신 영화는 무서운데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막 이렇게 눈 막 가리고 이렇게는 안 보거든요. 근데 진짜 그 동남아 귀신 영화 진짜 무서운 거 같아요. 아, 정말요? 진짜 무서워요. 이게 관습적으로도 이 영화는 어떠냐면요. 처음 한 40분은 밤에만 귀신이 나와요. 낮엔 안 나오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밤만 되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영화를 못 봐요. 진짜 자막 나오는데 막 이렇게 딱 보고 완전 눈 감고 보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낮에는 좀 얘기가 전개되고 이러니까 귀신도 안 나오고 하니까 놓치지 말아야지 이러고 더 집중해서 보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막 나왔군요. 네, 튀어나오고 막 진짜 사람 돌아버린다니까요, 진짜. 근데 저는 공포 영화가 참 어떻게 매력적인 장르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가볍게 생각하고 약간 이게 뭐 감기 끌어모으기 쉬운 장르라 생각하고 가볍게 접근했다가 망해먹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진짜 많잖아요. 네. 그런 장르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무비오스톱 시즌 1 때도 공포 영화에 대한 얘기를 다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클레어님은 공포 영화 싫어하신다고 해서 사실 좀 배제하고 있었는데 한번 다뤄볼까요? 아,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못 보니까. 생리적으로 못 보는데 근데 재밌어요. 아, 진짜 이거 쪼랩들. 둘 다 쪼랩인데. 공포 영화 쪼랩인데. 네, 한번 이제 또 그런 좋습니다. 시리즈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약간 좀 모범적인 좀 괜찮은 공포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후진 것들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네네, 좋습니다. 안 무서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만들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인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영화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입니까? 아, 네. 오늘 영화는 이 영화 이제 마블의 페이지 3의 마지막 영화라고 이제 공인받은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입니다. 영화 보고 좀 어떠셨어요, 클레오님? 일단 딱 보고 나오면요. 후속편이 궁금해요. 근데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쿠키가 2개잖아요. 근데 그 쿠키, 앞에 쿠키를 보면은 후속편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지금부터 스포 방지 경고를 드려야겠어요. 저희는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부터 스포가 시작된다고 하면은 이제 스포 방지를 경고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좀 빨리 스포 방지 경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은 지금 끄시고 일단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클레오님도 재밌게 봤습니다. 보고까지만 아시고 영화 보고 와서 이제 무비오톡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얘기해 주시면. 아니 이게 일단 대놓고 후속편 떡밥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후속편도 기대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후속편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진짜 엔드게임 보고 나서 마블 영화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스파이더맨도 너무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너무 막 속상해서 짜증이 나서 그래가지고 스파이더맨 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그래도 보긴 봐야겠지 하고 보고 나서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약간 저는
그래, 원래 그 마블 영화에서 기대하던 거는 이런 재미지. 오, 예, 맞아요. 라는 생각을 되게 하면서 최근 본 마블 영화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네. 되게 보면은, 근데 이 영화를 이제 앞에서 클레오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보통 이제 엔드게임이 끝나면서 이제 우리가 봤던 그 어벤져스 그리고 인피니티 사가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다들 했고, 그리고 어벤져스 페이지 3라고 엮였던 그 편이 마감됐다고 생각했는데, 파이기, 지금 마블을 이끌어가고 있는 수장인데, 파이기가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이 어벤져스 페이지 4의 시작이 아니라 어벤져스 페이지 3의 마무리라고 밝혔어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 파이기의 얘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작품 내적으로 보면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페이지 3의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티는 나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이언맨 얘기가 계속 특히 초반에 나오니까 맞아요, 아이언맨이 어쨌든 그 페이지 1부터 3까지를 MCU를 대표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산을 넘겨주는 과정? 그쵸. 이래서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저는 오히려 영화를 보면 볼수록 아이언맨이 좀 그러니까 이제 지워진다 해야 되나? 그래서 페이지 3 마무리라기보다는 페이지 4의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공인이 어땠든지 간에 제 개인적인 감상은 사실 새로운 이제 마블의 시작 그리고 좀 그 저희가 약간 아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 마블 영화 최근의 마블 영화의 경향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최근의 마블 영화는 좀 지나치게 무겁다? 그러니까 히어로물에서 기대하는 거는 랑은 약간 궤를 벗어나는 약간 히어로물이 무조건 가벼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 마블이 지향해오고 사람들이 사랑했던 그 지점은 사실 좀 가벼움, 유머러스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히어로들의 인간적인 면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뭔가 지금 어느 순간부터 너무 스케일이 커지고 맞아요. 너무 좀 그러니까 막 이런 그 철학적인 고뇌도 한두 편이어야지 이게 계속되니까 약간 피로감이 쌓였었는데 저도 그 철학적인 고뇌도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 깊이가 없어. 그래서 더 짜증났던 것 같아요. 이게 깊이가 있으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떤 히어로물로 이렇게 마블이 어떤 예술을 진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그건 아니죠, 사실. 솔직히 그런 깊이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다시 원래 약간 좀 가벼운 라이트한 색깔로 돌아간 게 전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태까지의 그런 좀 단점을 좀 정리하고 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페이지 4의 시작이라고 해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파이기가 이렇게 페이지 3의 마무리라고 한 거 자체가 그 야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약간 파이기에. 그러니까는 엔드게임이 끝이면은 엔드게임은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저희가 엔드게임에서 비판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비판했었는데 그 하도 그때 방송 길게 하고 편집도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이제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기대감이 없게 끝났어요. 이 엔드게임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캡틴 마블 활약하는 장면 잠깐 넣어주고 뭐 아예 기본적으로 그 새로운 캐릭터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새로운 캐릭터들에 대한 매력이 나오는 장면이 현저하게 적어졌고 그리고 그런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실패했다. 그러니까 다음 시리즈를 기대하게 하는데 실패한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진짜 솔직히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게 페이지 3의 마무리라고 해버리면 파이기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야. 솔직히 페이지 3 마무리고 시작이고 이거는 그냥 지네들 하는 말인 거지 말씀하셨듯이 개별적인 영화에서 의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작품을 페이지 3의 마무리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기대할 거리가 없는 건 마무리가 안 된다라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하고 끝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약간 거기에서 이걸 페이지 3의 마무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엔드게임에서 이제 새 캐릭터의 비중을 확 줄이고 어쨌든 간에 기존 캐릭터를 보내는 거에만 집중을 했다고 하고 새 작품을 기대하게 하는 거는 이 작품에 맡긴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약간 이거는 페이지 4에서도 이 영화계를 세계 영화계를 장악하겠다 라는 어떤 파이기의 그런 야심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저 완전히 공감합니다. 들으면. 공감하시나요? 그 장면도 얘기가 좀 많았어요. 이게 좀 연장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싸움 장면에서 스포일러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면은 런던 브리지 쪽에서 싸우잖아요. 그 스파이더맨이랑 이제
거기 미스테리오. 미스테리오랑 네. 둘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좀 밀려요. 처음에 스파이더맨이 네. 좀 밀리는 형세였는데 그때 이제 간판이 떨어진 거를 주워가지고 방패처럼 들고 그리고 거기에 간판이랑 같이 떨어진 철근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그 철근을 꼭 멸리르처럼 들어요. 멸리르처럼 들고 근데 거기에서 또 심지어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캡틴 아메리카 OST를 깔았대요. 거기에. 예, 배경음으로. 그러면서 대놓고 이제 거기에서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 안에서 그 캡틴 아메리카랑 토르 그러니까는 지금 토니 스타크는 계속 연관이 되어 있었죠. 그렇죠. 토니 스타크는 예. 공항에도 사실 막 나오고 네. 지나가면서 되게 많이 나오고 계속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심지어 그때 찾으러 가는 무기인 이디스가 스타크가 만든 거고. 스타크가 만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 세 가지 이제 그 빅3 네. 이제껏 어벤져스 시리즈를 이끌어왔던 빅3 캐릭터를 싹 다 이 스파이더맨 작은 몸 안에 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약간 좀 진짜 얘가 주역이다. 이런 네, 느낌을 다음부터는 네, 얘가 주인공이다. 이걸 다 이어받은 얘는 정말 마블의 적장자다. 네. 그런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보면서 좀 그 생각을 했죠. 보면서 되게 대놓고 이렇게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네.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캐릭터 위주의 히어로 영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영화의 배우와 캐릭터가 아닌가, 캐릭터와 배우가 아닌가 싶은데 저랑 클레오님 둘 다 이렇게 이 영화를 만족스럽게 하고 나왔던 거는 그 부분이 잘 되어 있다. 네. 배우가 제 몫을 다했고 캐릭터가 괜찮았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가요?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배우가 이 배우는 여기 왜 나왔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캐릭터 같은 경우도 뒤에 제가 또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영화의 분위기가 너무 또 이렇게 진지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하이틴 느낌 잘 살린 맞아요. 캐릭터들의 설정? 네,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캐릭터 중에 MJ를 좋아하는 다른 남자애가 있잖아요. 데이브. 네. 그런 캐릭터들도 약간 좀 깨알같이 괜찮지 않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괜찮았어요. 사실 이제 보통 동양인 남성 캐릭터가 미남 캐릭터로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런 어떤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난 네. 그런 캐릭터 기용이 있고, 그냥 약간 좀 찌질하게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좀 납득 가는 선? 네, 그게 그 영화의 분위기를 해치거나 이상하거나 그런 게 자기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예, 괜찮았어요. 여러 가지 캐릭터가 좋은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럼 어떤 배우가 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는 바로 이제 영화 보면서 계속 생각했는데 제이크 질레날이 맡은 그 미스테리오 역할인데 제가 제이크 질레날이라는 배우를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무비오톡에서 몇 번 밝혀줬지만 솔직히 연기를 잘하는 건 아직 잘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확실히 있다면 저 배우 눈빛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 배우가 그 소눈망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눈빛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이제 스포일러니까 사실 이게 사실은 나쁜 놈이잖아요. 네, 그렇죠. 착한 놈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착한 놈일 때와 나쁜 놈일 때 눈빛이 달라요.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약간 고유의 능력? 이 눈빛을 연기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배우가 많이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딱 인상에 남더라고요. 네, 되게 좋은 캐스팅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거기에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게 미스테리오란 히어로 설정 자체가 영화 안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착한 역할로 나오는 앞부분이 사실 조금 지루한 경향도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영화 속에서 페이크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엘레멘탈, 그러니까 불, 물, 바람, 이런 걸로 이제 표시되는 그런 엘레멘탈 캐릭터는 캐릭터성도 아예 없어요. 예를 들어 말을 할 수 있다든가, 맞아요. 어떤 야망이 보인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 발생한 캐릭터인 것처럼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전반부 이야기가 되게 이제 그 피터 파커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 개인적인 갈등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보면은 좀 그러면서 이게 좀 지루하게 가다 보니까는 이게 진짜 빌런이야? 이런 생각이 들고 엘레멘탈에 대해서 그리고 그럼 진짜 빌런 누구야? 저 새끼가 나쁜 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워낙 제이크 질레날이 그 앞부분의 선역 연기를 너무 납득하게 잘하니까
그 의심이 좀 안 돼요. 그 의심할 그 틈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정체가 밝혀지고 나서도 이질감 없이 바통을 탁 연결해가지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디서 제일 기억에 남았냐면요. 이제 그 술집에서 짜고 네. 치고 맞아요. 분위기가 반전되는 네. 그 순간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게 사실 저는 이 배 약간 밑도 끝도 없이 미스테리오가 악역일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딴 게 아니고 보통 마블 영화의 빌런이 2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 명이 더 나올 건데 이게 뜬금없이 나오진 않을 거고 그냥 얘가 나쁜 놈이나 이런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추측. 네. 근데 진짜 그랬는데 그러게요. 진짜 그렇네요. 네. 제가 너무 순진했네요. 네. 진짜 그랬는데 근데 그런 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그냥 그 순간 자체가 납득이 갔어요. 동기도 한 번에 납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변화,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 부분이 연기에 있어서는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저는. 네. 저는 그 앞부분에 딱 그 말씀하신 그 딱 앞부분에 속여먹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토니 스타크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막 그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했을 때 딱 막 이렇게 할 때 상당히 토니 스타크처럼 보이는데 그게 연기를 잘하는 거라 생각해요. 사실은 생긴 거는 다르게 생겼어요.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죠. 제이크 질레날이랑 쌍꺼풀 진 눈 정도? 막 이렇게 약간 뭐 동그란 얼굴형이 아니라 좀 긴 얼굴형이라는 거 정도? 진짜 사소한 거 부분만 닮았는데 그게 정말 토니 스타크를 순간적으로 되게 닮아 보이게 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전 사실 그 연기를 진짜 잘하는 거라 생각한 게 뭐냐면은 좀 약간 외람된 말 같긴 하지만 그 SNL에서 그 장성호 씨 있죠. 개그맨. 진짜 성대모사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막 뭐 임재범 연기도 하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묘사하시고 막 뭐 진짜 별의별 사람들 다 모사해서 연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정말 생긴 게 다 닮아서가 아니라 분장이랑 표정 연기로 그 사람을 거의 똑같이 흉내를 내요. 그 흡사한 분위기를. 그거 자체가 그 흉내를 약간 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앞에 있는 캐릭터도 속여야 되고 관객도 속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정말 토니 스타크처럼 보여야 이제 얘가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넥스트 아이언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어떤 아이언맨의 권한이 있는 이 안경을 남길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전 거기서 보면서 상당히 센스 있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이제 그게 의도였던지 아닌지는 사실 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모르지만 의도였는데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면은 그러니까 연출의 의도를 배우가 100% 그쵸. 전달을 잘한 거니까 딱 봐도 좋은 연기의 기준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말씀하셨을 때 딱 바뀌고 나서 이 옷 벗겨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야비한 그 자체잖아요. 그 스파이더맨 겉으로는 죽이려는 생각까지는 없다는 것처럼 챙겨주는 것도 되게 야비해요. 맞아요. 그런 것까지. 되게 제이크 질레날 연기가 좋았던 부분 정말 많고 또 앞으로 나아가면서 얘기하면서도 장면에 대한 얘기하면서도 아마 언급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제이크 질레날한테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더라고요. 스파이더맨 관련해가지고 그 예전에 그 토비 맥과이어가 했던 스파이더맨 시리즈 있잖아요. 맨 처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억을 하는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서 가장 성공한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손꼽히는 이제 이 시리즈에서 최종 후보였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마블 시네마 유니버시티에서 빌런으로 나왔으니까 약간 스파이더맨에서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래서 감회가 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배트맨 3부작 있잖아요.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 거기에도 그 배트맨의 최종 후보였다가 나중에 결국 크리스찬 베일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약간의 콩라인 되게 히어로 연기를 하고 싶어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자기 누나는 나왔네 생각해보니까. 누나도 이제 배우인데. 그쵸. 누나도 배우인데 근데 그게 원래 크리스찬 베일이랑 다른 배우로 픽스가 되어 있다가 이제 그 누나분이 그 레이첼 캐릭터 그 배트맨의 상대 역인 레이첼 캐릭터를 이제 그 제이크 질레날의 누나가 맡았죠. 2편에서. 그 1편 끝나고 배우가 연기를 너무 못해서 바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한 거라서 사실은 남매를 크리피하게 커플로 나오게 할 생각은 없었다는.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쨌든 그 히어로 연기도 하고 빌런 연기도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쳤으니까 어느 정도 소원을 이루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볼 차례죠. 네, 원장님은 이제 어떤 배우가 가장 저는 정말 귀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톰 홀랜드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네. 원래 귀여워서 좋아했어요. 사실 스파이더맨 11호에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아 맞아, 11호가 11호에서 그 MCU의 네, 첫 등장이었죠. 그때부터 좋아했는데 96년생이면 사실 때 20대 중반에 접어드는 나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우리 한국 나이로 이제 24살. 그리고 거기 나이로는 23살 정도 됐겠죠. 그럼 20대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는 나이인데 근데도 학생이 온 게 위화감이 전혀 없고 아, 네. 동안이죠. 네, 되게 동안이고 그리고 비주얼적으로도 좋았지만 되게 그 보면은 여기서 피터 파커의 감정 변화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근데 그 감정 변화 연기를 상당히 잘 하지 않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초반에 이제 약간 영웅들을 그리워하는 그 쌈마의 PPT가 나오잖아요. 야, 네, 완전 그 방송부 애들 제작한. 네, 쌈마의 PPT가 나오는데 그 쌈마의 PPT가 나오고 나서 토니 스타크가 사라진 세상에서 피터가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에 대한 연기 그리고 지금 이 어떤 부담감을 자기 히어로서의 부담감, 짓누르는 부담감을 어떻게 잊기 위해서 약간 MJ와의 관계에 좀 집착하는 모습? 네. 이런 장면들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액션씬이 상당히 강도가 높아졌는데 그런 장면들도 다 소화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예. 액션씬 얘기는 제가 얼핏 들었었는데 네. 뭐 이번에 하면서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네, 듣긴 했었는데 확실히 액션씬이 홈커밍보다 훨씬 더 네, 많아지고 네. 다채로워져서 저는 그 장면이 좀 많이 떠올라요. 그 피터 찌리릿이라는 네, 그 스파이디 센스. 네, 스파이 센스를 이용해가지고 그 미스테리오를 마지막에 딱 잡아내는 장면 있잖아요. 네. 더 이상 속지 않겠다라는 눈빛을 아주 시뻘개진 눈빛으로 이래가지고 탁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장면이 캡처가 돼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보는데도 계속 다시 보는데도 아, 그 장면에서 톰 홀랜드 연기가 정말 좋았다. 네네. 사실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연기로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를 완성시켜야 되는 장면이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마블 시네마 유니버시티의 그 주인공으로서 사실 제일 나이가 어려요. 다른 캐릭터들에 그렇죠. 비해서 다른 캐릭터들 싹 다 보면 보통 30대 후반에 40대 배우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상당히 배우로서 경력도 이제 좀 아직 쌓아가는 단계죠. 네, 그 채워져 있는 배우들이 좀 많이 네. 주역으로 좀 있는데 그 톰 홀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완전 쌓아가는 단계에서 되게 좋은 연기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좀 하이틴 무비적인 성격에서 그 러브라인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네. MJ도 그렇고 네. 심지어 친구도 있어요. 맞아요. 네드랑 베티? 네, 맞아, 베티 맞아. 그 러브라인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맞아요. 완급을 조절할 때 그 약간 좀 텐션을 낮출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소소하게 유머로 넘기는 그 부분이 되게 괜찮아서 이것도 되게 어울려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톰 홀랜드가 또 어울리죠. 맞아요. 그런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로맨스 영화 찍어도 어울릴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번에 MJ 캐릭터도 좋더라고요. 네. 사실은 홈커밍에서는 MJ 캐릭터 좀 이상했거든요. 막 뭐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고 막 이런 그런 장면이었는데. 네, 근데 좀 더 이 MJ 캐릭터는 사실 그 스파이더맨의 단서를 찾는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그러니까 인상 깊진 않았는데 그냥 이 미묘한 삼각관계에서의 그게 맞아요. 괜찮았어요. 네. 저는 그 MJ가 이제 갑자기 좋아하잖아요. 그 MJ를 피터 파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저는 보면서 좀 뜬금이 없다 생각했는데 약간 이게 완전 설득됐던 장면이 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영상이 주운 거를 MJ가 보여줄 때 너 스파이더맨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피터 파커가 너 날 쳐다본 게 내가 스파이더맨인가 의심스러워서였어? 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MJ가 거짓말을 해요. 사실은 피터 파커가 마음에 들어서 쳐다보다가 얘가 이제 스파이더맨인 거 안 건데 사실상 그 홈커밍이나 이때까지 서사로 보면은 맞아요. 근데 얘가 아니 당연하지 내가 너가 스파이더맨이 아니면 왜 내가 그거를 받겠어 너를 받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그 또래 여자애 같은 느낌? 진짜 그 또래 서툰 피터도 되게 서툴잖아요. 그 마음 표현하는 거. 또 MJ는 또 캐릭터상 약간 좀 도도하고 좀 약간 도도라기보다는 틱틱거리는 느낌? 자기가 좀 막 다 알고 있고 맞아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중2병 걸린 캐릭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울려요. 그 장면에서 사실 저는 확 설득이 됐거든요. 그 장면 보면서 얘는 진짜 귀엽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사실 설득이 좀 됐는데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MCU 마블 영화에서 사람들이 제일 가장 많이 바라는 것
네. 그리고 또 파프롬 홈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액션씬인 것 같아요. 아, 예, 맞아요. 저 이거 완전 공감합니다. 네. 네. 어떤 느낌이셨나요? 액션씬 보셨을 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분류를 하자면 실제로 이 영화의 타겟도 그렇고 이게 네. 무슨 그냥 친구들끼리 돈 모아서 만든 영화가 아니라 네. 대자본이 들어간 영화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확실히 저는 오락적으로 어프로치할 네. 요소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제일 하기 쉬운 게 돈을 쓴 만큼 하기 쉬운 게 저는 액션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어벤져스 때도 이 액션씬을 특히 대규모의 액션씬을 네. 한번 겁나 깐 적이 있었잖아요. 네. 되게 마음에 안 든다고. 네. 근데 스파이더맨에서는 액션씬이 너무 괜찮았어요. 맞아요. 예. 저는 이게 마블의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도요. 이런 거를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거를 네. 기대하고 가서 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대자본 영화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건 의무예요. 네, 그거 네. 돈이 없으면 이런 장면 못 찍을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특히 약간 스파이더맨 액션은 다른 히어로들과 차별점도 있다는 게 참 저는 좋았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그 스파이더맨 액션은 스파이더맨이 약간 좀 전방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땅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거미줄 타고 날아다니고 이러니까 네. 흔히 이제 그 저희가 이렇게 할 때 XY축으로 표시를 하면은 높이인 네. Z축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위아래 액션, 그렇죠. 상하의 네. 액션, 그다음 하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네. 액션들이 다른 영화에 비해서 표현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왜냐면 네. 그냥 거미줄 쏴서 빌딩에 붙거나 네. 건물에 붙으면 그렇게 움직이는 액션. 이런 걸 보여주니까 일단 그 부분에서 액션의 좀 풍부함이 더 늘어난다 해야 되나? 저는 정말 액션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게 약간 그 스파이더맨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네. 이게 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줄에 대한 그 탄성에 이제 기대가지고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긴 리듬감이 진짜 이 스파이더맨 액션의 장점이 아닌가. 아, 네, 맞아요. 네. 네. 어쨌든 그냥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캐릭터들은 네. 그냥 날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제 이 줄을 통해서 날아다니니까는 티용하는 그 리듬감이 맞아요. 네. 발생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네. 심지어 그 네. 뭐 효과음으로도 보조를 해주고 그쵸. 그 소리가 이렇게 네. 나가니까. 나가고 네, 맞아요. 티용하고 네. 탄성 떨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게 리듬감이 참- 살아요. 맞아요. 사실 홈커밍에서는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네. 홈커밍은 진짜 애기 거미를 다루다 보니까 정말 이 허허벌판에서 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보면은 그 장면이 정말 귀엽습니다. 귀엽긴 한데 솔직히 그런 귀여운 장면에 할애를 하느라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스파이더맨의 장점을 많이 못 보여준 면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너무 너프됐다. 스파이더맨 센스가 너무 스파이더맨의 능력이 너무 너프돼서 나왔다. 네. 아무리 어리다고 하지만 내 스파이더맨은 이렇지 않아 라는 반응이 홈커밍 때는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쉬웠던 분들이 많이 보완됐을 거예요. 엄청 만족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높이를 잘 이용하다 보니까 그거를 가장 잘 이용한 장면이 제가 봤을 때는 영화 중간중간에 자주 나오는데 특히 이제 그 런던에서 네, 전투 후반부에 장면. 네. 그 전투 장면 때 드론의 시점으로 좀 테이크를 길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드론 총을 쏘면서 이제 스파이더맨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 시점으로 스파이더맨을 쫓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데 사실 드론도 이제 날아다니는 비행물체니까 이렇게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고 당연히 이렇게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시점 쇼트를 정확히 얘기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시점 쇼트는 아니지만 네. 그 드론 위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찍은 그런 장면이죠. 근데 그 부분이 되게 드론의 POV. 네, 맞아요. 드론의 그런 유사 시점 쇼트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은데 되게 저 놀이기구 타는 느낌?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 전 그래서 4D로 보러 갈 겁니다. 아, 네. 4D로 보러 가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네, 4D로 보러 가려고 네. 벼르고 있고 그게 저는 이 영화의 미덕 중에 그런 부분이 어쨌든 간에 악역이든 어떤 적이든 그런 영화적으로 표현하기 좋은 설정을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적이 드론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자연스러운 POV, 네. 드론의 POV, 시점샷. 네. 어떻게 이게 이제 정말 맞닿아 있는 느낌. 네, 맞아요. 스파이더맨의 액션을 드론의 시점에서 보는 느낌을 확 생동감 있게 살리는 것도 한몫하고 네. 그리고 약간 이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음껏 부실 수 있어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피터 파커의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부수면 돼요. 네. 주먹으로. 거기에서 오는 또 타격감이. 거기에서 오는 그 파열음, 네. 타격감, 연기 막 이런 것들이 비주얼적으로 확 오면서 진짜 거기에서 보는 그런 화끈함, 네. 시원함, 네, 쾌감 맞아요. 이런 거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네, 아마 이 부분은 연출할 때부터 되게 잘 인지하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얻어 걸렸다는 느낌이 아닌 게 맞아요. 저희가 지금 예시를 그 런던에서의 전투씬에서만 해서 그렇지 액션씬 이 영화가 러닝타임으로 쳐도 비중이 꽤 높을 거예요. 맞아요. 꽤 많아요. 왜냐하면은 초반에 그 엘레멘탈을 처치하는 장면에서도 피터가 활약을 하잖아요. 피터가 맞아요. 활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약간 피터가 그 이제 미스테리오한테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실 미스테리오 액션도 괜찮지 않나요? 네, 맞아요. 미스테리오의 액션이 되게 부각되는 부분, 그 베를린일 거예요. 거기는 왜냐면은 스파이더맨이 완전 당하는 입장이니까 거기서의 그 미스테리오의 능력을 사람들이 진짜 100% 체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숏의 연결들, 그 리듬감들, 그런 것들이 되게 괜찮았어요. 네, 맞아요. 거기에서 그런 액션씬에서 쌓아가는 어떤 그 피터의 어떤 고뇌, 맞아요. 어떤 피터가 생각했을 때 그 사실은 미스테리오가 더 엄청난 어른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앞부분에 깜빡하고 얘기를 못한 장면 중에 그 장면 있어요. 그 미스테리오가 프라하. 프라하 맞죠? 네, 맞아요. 프라하에서 그 상담해주기 전에 그 히어로 그 엘레멘탈 파괴를 할 때 그 나이트 몽키 분장을 한 그 피터 파커랑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널 만나서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몸을 던져가지고 뭐 자폭할 것처럼 내가 그 전에는 못해서 이것 때문에 내 가족을 잃었어 이러면서 그 정말 스파이더맨을 설득시키기가 쇼른 거죠. 사실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되게 엄청나게 진한 그 눈빛을 날리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목숨 죽지 않고 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인데, 그런 식으로 액션씬과 그 감정씬을 배치를 효과적으로 잘 해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액션 비중도 되게 많아요. 그 덕분에. 사실 그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게, 그 장면에서 그 사실 뭐 이건 액션씬에 좋았던 점은 아니지만 제이크 질렌할도 연기를 너무 잘하고 목숨을 버려서 이 지구를 지키려는 히어로 연기를 너무 잘하고. 거기까지 진짜 깜빡 싶습니다. 그 톰 홀랜드도 영웅이라면 토니처럼 미스테리오처럼 목숨을 바쳐야 되는구나. 내 목숨을 버릴 줄 알아야 영웅이 되는구나. 그런 어떤 그 절망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그 히어로의 숙명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체감하는 그 두려움이 딱 보이거든요. 그런 연기도 좋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액션씬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액션 시퀀스가 많아요. 네, 많아요. 엔드게임은 그렇지 않죠. 엔드게임은 진짜 그 인피니티 워랑 딱 직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인피니티 워는 액션씬 진짜 많아요. 엔드게임은 추억팔이가 많죠. 추억팔이가 많죠.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정말 좀 좋았습니다. 근데 좀 보면은 그런 약간 액션씬이 좀 많아야 마블 영화 좀 좋게 평가받지 않나요? 저는 이게 딱히 마블 영화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히어로물 혹은 오락 영화 액션이 아예 그러니까 표방되네. 오락 영화의 경우에는 그냥 필수 불가결한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의 액션씬의 러닝타임을 할애를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마블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본 시리즈 같은 영화에도 맞아요. 그 액션을 어떻게 연출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필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존 윅 3가 나름 선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대체적으로 평가를 보면 내용은 말도 안 되고 그런데 액션씬이 정말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다고. 그래서 이 영화 좋다고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사실 영화는 영화마다 장르적인 목적이 있고 맞아요. 그 목적을 다 하고 나서 나아가야 맞는 거지 그 목적을 못하고 나아가면은 이도저도 아닌 영화보다는 뭐 하나 확실하게 장르적이든 뭐든 강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빌런 설정도 재밌는 것 같아요. 미스테리오. 미스테리오 설정이 사실은 이게 MCU의 지금 취약한 점이 뭐냐면은 빌런이 좀 솔로 무비에서 빌런이 좀 강하거나 이게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대될 경우에 다른 히어로들은 뭐해? 라는 얘기가 나와요. 꼭 이런 영화에서 보면은 이때 좀 캡틴 마블이 와서 바로 조졌으면 끝이잖아. 이런 그런 식의 얘기 혹은 아니면은
지금 호크아이랑 완다는 살아있지 않아? 지구에? 그렇죠 아마? 왜 호크아이랑 완다는 왜 지금 수학여행 가는 애가 가기 싫다고 하는데 끌고 가고 닉 퓨리는 진짜 너무하다 이런 식으로 그나마 닥터 스트레인지는 언급이라도 하지. 네, 닥터 스트레인지 언급이라도 해요. 바쁘대, 바쁘대. 왜 바빠? 왜 바빠? 그 사람 왜 바빠? 네. 아니 그분은 이동하시는데 시간이 걸리시지도 않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근데 뭐가 그렇게 바쁘시대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아니 제가 보는데 너무 웃겼던 게 영화 보기 전에 저 아는 언니가 영화를 먼저 봤어요. 네네. 그 언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언니가 저한테 언니 어땠어? 스파이더맨 어땠어? 애를 너무 심하게 굴려 이러는 거예요. 애기한테 너무 가혹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나서 그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완다랑 호크아이 뭐 좀만 도와줘도 맞아. 이렇게 프라하에선 좀 땜빵 해주고 맞아. 그럼 되는데 저는 너무하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빌런 캐릭터가 사실 너무 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네,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캐릭터가 정말 최약체예요. 아 예. 그 MCU 내에서 나온 저번 시즌 벌처보다도 최약체예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이제 환상을 만들어서 제압한다라는 그거 말고는 없는데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실상 큰 액션씬을 갖고 오기 힘든 지금 스파이더맨 솔로 무비 시리즈의 한계를 극복하고 화려한 액션씬을 넣을 수 있었다.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네, 어차피 다 환상이니까. 사실 저는 그 장면 좋았어요. 그 기차에 치이기 전에 그거 막 네, 그 미스테리오가 보여주는. 미스테리오가 닉 퓨리로 그거 뭐지? 얘를 속여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닉 퓨리인 것도 사실 환상이었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파이더맨의 그 상처를 막 건드려가면서 하는 그 장면들이 나왔는데 그 장면들도 엄청 화려하고 진짜 시선을 빼앗는 장면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비주얼 구현을 약간 뮤직비디오 느낌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막 카메라가 돌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되게 피터의 혼란스러운 마음이나 그런 괴로운 마음 같은 것도 잘 보여주죠. 네. 그런 장면들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두 사람 다 만족스럽게 영화를 본 것 같은데 혹시 아쉬운 점 있으셨나요? 아, 뭐 없지는 않은데 저는 좀 약간 개연성? 제가 개연성 따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영화에서 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스파이더맨이 이디스 권한을 사실 넘기잖아요. 그 권한 하려면 뭐 컨펌까지 필요하다고 넘겼는데 찾을 때 너무 쉽게 찾더라고요. 찾자마자 바로 그냥 안경 쓰니까 바로 되길래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저 진짜 안 잤거든요. 제가 새벽 2시에 보긴 했는데 안 잤어요. 잘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진짜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어떻게 뺏어오지? 이걸 했는데 그냥 쓰니까 되더라고요. 진짜 그 부분? 그러니까 저도 그 장면이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토니가 피터 걸로 설정을 해놨다. 그리고 피터가 줄 수 있는 정도로 해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간 토니의 사랑, 토니의 믿음, 그냥 어떤 상황이더라도 피터가 최종 관리자로서 쓸 수 있게끔 피터가 누군가의 권한을 넘기더라도 피터의 권한을 삭제한 건 아니다? 약간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긴 했어요. 뭐 물론 그게 구멍인 것 같긴 해요. 설명이 덜 된. 네, 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편집 때 잘린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저는 그런 것도 그런데 사실 이디스라는 장치나 이게 이 영화에서도 그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 비판하는 부분이 너무 토니 이야기가 심하게 있지 않나. 너무 토니의 그림자에 있는 이야기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디스가 너무 힘이 센 무기 아닌가. 걔 사기다. 일반인의 사생활 문자를 다 털고. 맞아. 그 사진도 지우는데. 심지어 그 안에 사진까지 해킹해서 지울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민간인의 사실 대부 잘못한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잘못은 잘못입니다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삼각관계인데 거기서 약간 유치해진 거죠. 근데 그렇게 과하게 사생활 침해, 물론 데이브도 사생활 침해를 했지만은 그렇게 절대적인 권한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는 너무 그거를 미성년자한테 권한 넘기는 거 너무 그런 게 아니냐. 그게 토니 캐릭터의 이미 죽음으로 완성된 토니 캐릭터에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마블이 심각해지는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후 이야기에 아마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럼 또 토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나는 자승자박 같은 선택 같기도 한 거죠. 이게 약간 이게 그렇게 넘기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크의 기술을 갑자기 땡전 한 푼도 없던 피터 파커가 이 어벤져스가 어떻게 계속해서 향유해 나갈 수 있는가. 이 스타크의 어쨌든 토니는 죽었지만 스타크의 재산과 기술력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뭐 그냥 단순하게 블랙팬서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그 개연성은 좀 아직 떨어지니까 블랙팬서 시리즈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스타크의 기술력과 이거는 갖고 있어야 할 텐데 이때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거에 대한 개연성을 주느라 너무 또 토니를 손절을 못하고 또 무덤 속에 있는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렇죠. 무덤 속에 토니를 좀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긴 하겠다. 그런 생각은 그럴 것 같긴 해요. 들더라고요. 혹시 클레어님 또 다른 아쉬움은 또 없으셨나요? 저는 그 두 번째 쿠키 영상이요. 보면 사실 거기 나온 닉 퓨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스크럴이죠? 네, 탈로스. 캡틴 마블에 나왔던 스크럴 종족의 그 탈로스 캐릭터. 그러니까 지구에 남기로 했던 탈로스. 그 변신 잘하는 친구들. 근데 좀 그러니까 그 쿠키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약간 닉 퓨리의 캐릭터도 좀 깨고 본편에서 보여줬던 그것도 좀 깨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반전이라고 넣은 것 같긴 한데 별로 재밌지도 않고 사실 이게 MCU 세계관이 확장되다 보니까 닉 퓨리라는 캐릭터도 사실은 상당히 들쭉날쭉 능력치가 들쭉날쭉 고무줄처럼 캐릭터가 그래요. 사실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이게 어땠냐면은 저는 이 쿠키가 저는 약간 비슷한 의미에서 좀 좋았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영화 보는 내내 닉 퓨리가 너무 바보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커버가 되니까. 네, 미스테리오한테 속는 게 너무 피터 파커가 속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죠. 닉 퓨리가 속는 건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놓고 또 너무 닉 퓨리가 너무 몰아가는 거예요. 스파이더맨을 피터 파커를. 아니 그 조그만한 애한테 계속 진짜 아니 그 조그만한 애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왜? 그냥 정말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탈로스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납득이 간다. 납득이 가고 또 약간 좀 그럴 수 있네요. 약간 그런 생각은 들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그 MCU 그거에 약간 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면은 닉 퓨리가 너무 똑똑하면 여기서 닉 퓨리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똑똑하면 또 안 된다. 얘기가 안 돼요. 이야기 진행이 안 된다. 피터 파커가 속는 게 이 어떻게 보면 찐따한테 속는 게 납득이 안 갈 수 있는데 알고 보니 닉 퓨리가 찐이 아니었다. 그건데 사실 이것도 좀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그런 느낌? 납득은 가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가 계속 그런 상황이긴 했어요. 뭔가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으면은 미스테리오의 뻥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게 어떤 장면, 그 술집 장면에서 사실 저는 아니 쟤네가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화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지구의 악마를 물리친 상황이 됐는데 아니 저렇게 사람 많은 펍에서 술 먹고 연자했고 술 먹는데 주변 사람들이 왜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 그게 홀로그램이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닉 퓨리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재밌게 생각하긴 했는데 그런 건 있죠. 약간 닉 퓨리 캐릭터가 계속 들쭉날쭉 뭔가 일관성 없고 막 뭔가 서사의 메인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서사의 그런 항상 중심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늘 소모될 때 어떨 때는 막 거의 반 윈터 솔저 때는 솔직히 말해서 저 바보 아닌가 왜 저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사무엘 잭슨 옹의 연기도 참 대단했다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의도한 거면 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바보 같은 연기. 그 약간 그러니까는 닉 퓨리 연기가 아니라 탈로스가 연기하는 닉 퓨리를 연기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그 쿠키 영상에 또 마지막에 그 우주선 나오고 막 좀 그러잖아요. 진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거 왜 들어간 건지. 저는 그게 캡틴 마블 떡밥이라고 봤어요. 약간 그 닉 퓨리가 그 이제 인피니트 그 엔드 게임에서 캡틴 마블 소환해가지고 그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닉 퓨리를 이제 캡틴 마블이 데리고 와서 내가 이제 너네들한테 하나 해줬으니까 내일도 좀 도와라 이러고 닉 퓨리를 데리고 와서 크리족과 스크럴의 전쟁, 스크롤족의 전쟁
그 전쟁이 아마 이제 캡틴 마블의 시리즈에 나올 텐데 거기에 닉 퓨리가 깊게 개입되어 있다라는 거를 암시한 게 아닌가. 하긴 캡틴 마블에서는 닉 퓨리가 그냥 사이드킥이라고 볼 수는 거의 남주죠. 네, 그쵸. 이 밸런스가 그러니까 캡틴 마블의 남주죠. 그래가지고 비중도 높아야 되니. 그래서 약간 그런 암시가 아니었나. 네. 저는 좀 그게 좋았던 게 사실 이제 팀원 무비가 계획이 없다고 했어요. 제작 계획이 없다고 했어요. 그 마블에서. 아, 예. 그러니까 MCU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관을 확장해가면서 사실 자승자박인 포인트도 있고 감당 못해가지고 허점이 생기는 포인트들도 있지만 사실 그 확장된 것 자체는 재미가 있거든요, 저는. 아, 네네. 그래서 아직 연결 지점이 남아있구나. 계속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어지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재미는 있었어요. 아, 네. 저는 뭐 나오면 그냥 보는 타입이라. 네. 네. 아, 근데 캡틴 마블 좀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엔드게임 때 말씀드렸듯이 캡틴 마블 캐릭터의 한계를 좀 느꼈기 때문에. 네, 너무 좀 엔드게임에서는 별로였죠. 네. 예. 그래서 좀 약간 그 캡틴 마블 시리즈도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구스 보고 싶다. 맞아요. 구스 너무 귀여워. 그럼 이제 한 줄 평을 저희 좀 내려볼까요?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그러니까 이 영화는 결국 저도 거기에 공감해요. 앞으로의 페이지 4 이후의 MCU를 이끌어 나갈 메인 중에 메인 캐릭터?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을 만드는 약간 대관식? 이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아이언맨이랑 얽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뒤로 갈수록 아이언맨의 느낌이 많이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은 온전히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이제 탈피하는 과정을 그게 되게 탈피하는 과정으로 느껴진 게 이게 의존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파이더맨이 어떤 빌런을 결국에 이제 처치할 때 결국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맞아요. 그 장면을 인상 깊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보면은 수트를 거기 그 비행기요? 비행기 안에서 그 토니 스타크가 마련해 놓은 재료와 설정을 가지고 자기가 조합해서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수트를 만드는데 그게 스파이더맨이 그때 엔드게임 때 줬던 아이언맨과 유사한 그런 철제 수트가 아니라 스판덱스 수트잖아요. 스파이더맨 고유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그 수트를 스스로 선택해가서 입고 그 또 어떻게 보면은 홈커밍에선 제대로 좀 발현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 많이 아쉬워하셨던 스파이디 센스. 그거를 좀 이렇게 마지막에 많이 중앙하게 부각시켜가지고 나왔다는 거에서 스파이더맨 이게 아이언맨에 갖고 있는 그 유산을 가지고 있대 스파이더맨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느낌?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리스가 어쨌든 그 아이언맨의 유사니까 그거랑 대립하는 그런 서사도 구조 자체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을 이제 차세대 캐릭터가 스파이더맨이 될 가능성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아이언맨의 향수를 스파이더맨으로 지우는데 저는 성공했다 보거든요. 그리고 또 오락 영화의 관점에서 그냥 괜찮아요. 너무 재밌어요. 사실 단점이 딱히 안 떠올라요. 이런 좀 개연성 이런 건 제가 오늘 약간 이거 영화적으로 트집을 잡는다기보다는 질문지에 있으니까 하나는 써야지 약간 이거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진짜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저는 한 줄 평을 하면은 그냥 다음으로의 성공적인 도약? 이 정도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한 줄 평 못 써봤잖아요. 생각났어요. 저는 탈덕 위기 극복. 이거는 진짜 되게 와닿네요. 탈덕 위기 극복. 솔직히 엔드게임 보고 너무 실망하고 너무 별로고 마블의 매력을 내가 왜 마블을 좋아했었는지 까먹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 그 스파이더맨 덕분에 탈덕할 뻔한 거를 다시 이제 잡았다. 다시 보고 싶다, 마블 영화. 다음에 나올 마블 영화 기대된다. 캡틴 마블도 기대되고, 앤트맨도 기대되고, 블랙 위도우도 기대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녹음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뭐 참 재밌었습니다. 나름 뭐라 해야 되지? 가볍게 재밌는 영화. 저희도 좀 회귀해서 가벼운 분위기로 괜찮았어요. 은근히 시간이 많이 갔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맞아요. 전 딱 시간도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게. 딱 너무 질질 끌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약간 그 영화 같이.
어쨌든 청취자분들도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이 즐거우셨다면 팟빵 어플에 하트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꾸준히 저희 방송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대한 댓글 피드백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작이었습니다. 네, 저는 클레오였습니다. 영화에 관한 온갖 잡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영화 잡지 무비오 톡.